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과 대전, 부산 등의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6도나 낮겠고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합의 직후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북미 회담 의제로 인권 불간섭 문제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며 트위터를 통해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던 한미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데 따른 상응 행동을 촉구하면서 대화가 진전되면 거꾸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오늘부터 이틀간 엽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가까이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세대교체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홍콩 이공대 학생들이 유서까지 써놓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공대를 포위한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등 살상용 무기로 계속 공격한다면 실탄을 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비가 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천 지역에는 120mm, 서울에도 50mm가 넘는 가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는 1에서 3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은 16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나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반짝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상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달 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직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미훈련 연기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한미양국이 연합공군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것이 강압 채택됐다며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조미 관계가 절묘한 모퉁이에 놓인 예민한 시점에 미국이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을 걸어온 데 대해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을 위한 시도이자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과 합동군사 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대화 상대인 우리에 대한 대화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혀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고는 핵 문제 논의도 없다며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북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 불간섭 문제까지 추가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던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행동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을 김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시 안보적, 경제적 상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또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보자고 말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실무 협상을 서둘러서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의와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냉담한 반응으로 그래서 환경을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신호가 이어진 데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까지 이어지면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에 과거 방사성 물질 이동에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의 이동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빅터차 한국석자 등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기고문에서 특수 궤도차 넉 대의 이동을 확인했다면서 움직임이 마지막으로 관찰된 건 지난 4월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궤도차가 소량의 액체 고체 폐기물과 오염된 장비 또는 핵분열성 물질을 외부로 옮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이 활동 상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팀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제11차 SMA 3차 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국방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한미일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해서 증진시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인접한 우방국인 한일이 역사와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 협력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언급하는 대신 한미일이 정보 공유와 고위급 협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꿈을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면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영남 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이처럼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 개최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논란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입장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의 중요한 자원인 만큼 만류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86세대 동지기도 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는 임 전 실장의 뜻은 장하고 훌륭하다면서도 일할 사람은 일해야 한다며 용퇴론이 확산되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에 이어 여권 내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임 전 실장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내부의 중진 용퇴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 수도권 지역의 3선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부에서 나름 합리적인 개혁 세력으로 분류됐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 의원이 당 해체와 지도부 동반 불출마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바른미래당 변형 모임과의 통합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김세연 의원이 직접 깃발을 든 만큼 당 지도부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는 눈치 싸움이 더해지면서 살얼음판 같은 정치권 분위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반등해 40%대 후반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7.8%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린 48.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 오른 39%, 자유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30.7%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 정의당은 6.4%, 민주평화당 1.5%, 우리공화당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밤 서울 마곡동에서 아파트 화재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장동 원룸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고양이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기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14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층에 저층에 있는 노인분들 문 두드려서 대피시키고 외부에 대피한 분들 다 확인하고 너무 춥고 밖에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마장동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방 집기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룸에 사람은 없고 고양이만 있었던 만큼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오작동했는지 등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한 주차장에서 1.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 중이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에는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졌던 차량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차량 한 대는 전소됐고 옆에 주차됐던 다른 차량 한 대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젯밤 10시 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도 불이 나 집안에서 자고 있던 5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성수동의 한 신축공사장 지하 임시 사무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집기류와 건축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3살 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3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 주안동의 한 원룸에서 3살 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지내온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과 관련해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이제 협의가 다시 2차 협의가 시작되는데요. 1차 협의 때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저희가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한 기초 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지. 네,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하고는 관련이 없었고요.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서로 일본의 태도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협의의 성과 유무에 따라서 패널 설치 요구로 또 이어지는 건지 그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 2건을 허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양자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그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과 2차 양자 협의를 위해서 우리 측 대표단이 이제 출국합니다. 우리 대표단의 각오 듣고 오셨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오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을 시사한 만큼 이번 주 재소환이 유력합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 전 장관이 이런 의혹들에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자녀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부인의 증거인멸 혐의나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의혹에도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후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동생은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가운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기소되는 건 오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 조 씨가 세 번째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시민 이사장 대구의 한 강연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내 수년 동안의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터는 것처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에 비유했습니다. 15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정하게 시중의 여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7대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먼지 틀어서 보낸다고 감옥에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나 또 그 조범동 조카나 또 이제 조 전 장관의 동생이나 이분들은 구체적인 혐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확보돼 있고 사실이 확인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보 진영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인터넷 댓글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검찰이 전례 없는 인력과 시간을 들인 건 맞지 않느냐며 유 이사장을 옹호하는 입장과 국민 중에 문서 위조나 차명 계좌 등으로 걸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유 이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맞섰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다시 소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양 전 대표를 다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YG 소속 가수였던 BI의 마약 의혹 수사를 덮으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 대표. 14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경찰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해받고. 그러나 수사 무마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경찰은 양 전 대표를 한 번 더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 조사 후 열흘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제소한 시기는 이번 주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경찰은 2차 조사 이후 양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를 회유해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덮은 정황이 속속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YG 회사 돈으로 공익제보자의 변호사비를 대준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에 무게를 싣는 대목입니다. 지금 뭐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협박이라든가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사안이 중대하고요. 영장 발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오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미루는 등 보완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 시행 규칙과 고시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금융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업 취업자 수가 83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87만 2천 명보다 4만여 명 줄어든 수치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일자리가 줄어든 배경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처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지 짚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사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헌법 31조 1항에 나온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학습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학생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거나 유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국가도로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기본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수학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오히려 다수의 교육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헌법 31조 6항,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애초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는 특목고, 91조는 자사고를 교육감 권한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교육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 해제가 아니라 폐교돼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논의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논의라고 봐야 되겠죠. 국유체제의 개편이 강남 3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다는 실질적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또 실제화됐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지만 강남 3구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파락군 신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높은 집값,
전셋값에 못 이겨 서울 인구가 줄면서 많은 구에서 초등학생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만 교육 환경 좋다는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만은 예외입니다. 특히 강남 3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압도적인 초등학생 순위입 1위로 거주지 선택에 교육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학교 내신보다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외구 자사고가 학교가 없어지는 것 자체도 명문 학교가 몰려 있는 곳으로 어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심리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죠. 급격한 교육 정책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여러모로 요긴한 게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에는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일찍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기정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생방송을 보다가 지나간 장면을 바로 되돌려보도록 한 타임머신 TV. TV를 켜둔 동안 녹화용 하드디스크가 썼다 지웠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느라 일찍 고장나기 일쑤여서 요즘엔 보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켜두게 되면 발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윤활유가 증발하게 되고 윤활유가 증발하게 되면 베어링이 또 잘못되고 베어링이 잘못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TV 제조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거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블랙박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블랙박스에는 SD 메모리를 많이 쓰는데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 넣을 때보다 블랙박스에선 훨씬 빨리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서 3년 이상 쓰는 메모리가 블랙박스에선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품질 보증 기간도 대부분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메모리는 쓰고 지우는 하나의 사이클이 몇 번까지 될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기기와 달리 블랙박스는 거의 24시간 동작을 하다 보니 이 수명에 빨리 도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때문에 블랙박스는 수시로 메모리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운행을 많이 한다면 두세 달에 한 번쯤은 메모리 초기화, 즉 포맷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수명이 긴 메모리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서는 MLC 방식 메모리 대신 저렴한 TLC 방식 메모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명이 10분의 1 수준이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두뇌 운동을 해야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메모리는 쓰고 지우는 걸 반복하면 그만큼 빨리 노화된다는 걸 유념해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찰관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이웃 순찰제가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안녕. 공원 입구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경찰관이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밤에 나오실 때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의 안부와 관심사까지 이어집니다. 주민 친화력이 높은 경찰관으로 선발해 배치한 이웃 경찰관입니다. 112 신고 건수가 비교적 적은 낮 시간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웃 순찰제는 도보 전담 경찰관이 일일 6시간씩 관할 책임 구역을 도보만 전담으로 하는 도보 전문화된 순찰제도입니다. 골목에 이웃 경찰관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무슨 사건이 난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없으면 경찰관이나 순찰차는 그저 주민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골목에 경찰관이 나타나 말을 건네자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웃 경찰하고부터는 저희 이제 동네가 좀 많이 이렇게 안심이 되고. 시범 시행 한 달 동안 이웃 경찰관은 매일 주민을 48명씩 만났고 현안 사항 700여 건을 받아 방범 등고장, 보안 취약 시설 등 600여 건을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주민들이 먼저 저희들을 알아보고 이순경, 김순경 하면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부산 전역으로 이웃 순찰제를 확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5만 톤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의 업사이클,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버려진 폐 자동차와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소재를 살펴보면 닳고 닳아서 재활용조차 불가능해 보였지만 폐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수납 공간과 디자인까지 갖춘 책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장구를 프라이팬으로 덧댄 스피커는 훌륭한 오디오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생활 폐기물의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한 재활용 작품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재활용 시민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원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는 정말 자원 순환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문을 연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는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조성됐는데 자원순환 전시 판매장과 전시 홍보 체험관 그리고 재활용 공간 등이 배치됐습니다. 청주에서 하루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은 1,100여 톤으로 청주 시민 한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kg이 넘습니다. 어떻게든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선순환되는 쓰레기 지금 처리 정책의 전환기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청주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되는 폐기물의 비율은 56.3%. 재활용 시민센터가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자원 순환의 선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홍콩 이공대 부근이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유서까지 쓰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공대를 포위하고 실탄 발사 경고를 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홍콩 이공대를 잇는 다리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던 경찰 장갑차가 화염병에 맞아 불에 탑니다. 반정부 시위대의 최후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이공대에 대한 진압작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모든 문을 봉쇄하고 검거에 나서자 시위대는 유서까지 써놓고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이나 차량 활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멀지 않은 인민해방군 막사 부근의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 차량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후 통첩 이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거리 청소에 나서면서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홍콩 섬 센트럴에서는 수백 명이 나와 인간띠를 만들며 시위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to listen to the people, and the police have to stop whatever they're doing. And I hope that Hong Kong can go back to the previous Hong Kong as soon as possible.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경찰의 폭력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홍콩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란 정부가 기름값 50% 인상에 항의해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조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단체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란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진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이란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폭력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기름값 기습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정부 청사 건물이 방화로 불에 타는가 하면 도로 위 차량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시설물도 모조리 파괴되고 불에 타 폐허가 됐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가 은행과 상가 건물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슬람교 예배당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은행 100곳과 상점 57곳이 시위대 방화로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기름값을 우리 돈으로 1리터당 약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기습 인상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60리터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넘기면 리터당 300원을 받도록 해 기름값은 사실상 3배로 뛰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기름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을 모두 국민들을 위해 쓸 것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성난 시위대를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란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조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폭력 행위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1000명을 체포했습니다. آتش زدن به فلان بانک این کار مردم نیست. این کار اشراره. 이란 당국은 시위가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토요일 밤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엔 항의 시위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책으로 기름값 인상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교도소를 뛰노는 양떼들 상상이 가시는지요?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양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축산 농가를 돕고 재소자들은 기술을 익히는 상생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잔디밭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양떼들. 한참을 논 뒤 먹는 우유는 꿀맛입니다. 여느 축산 농가 같지만 실은 호주의 한 교도소입니다. 축산업자 출신의 교도관이 주변 마을의 가족 잃은 양들을 돌보면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As we can't get out always on a regular basis to help on the farm, if I could bring the work to the jail, then it would help the farmers as well as the inmates. 최근 가뭄으로 목축 농가의 시름이 늘어나면서 이 교도소를 찾는 양들의 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어린 양들을 돌봐주고 몇 주 뒤 건강해지면 다시 농가로 돌려보냅니다. As the program grows and into the future, we can easily make other pens as well. We're looking to help out the farmers as much as we can. 희망 없던 재소자들에게도 한 줄기 빛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기 때문입니다. Learned a few things about myself I didn't know beforehand prior to coming into custody. It's made me a bit more kind-hearted and gentle. Who doesn't love a baby lamb? 지역 기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분유 등 여전히 기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재소자들의 상생 모델 덕분에 사회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Three, two, one.
네, 오늘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밀려오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5도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모레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비구름이 지금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물러났고요. 영남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또다시 내륙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고 3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일부가 유입이 되면서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7도, 청주 9.5도, 대구 13도를 보이면서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5도, 안동과 청주 9도, 광주 12도, 포항 14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